네, 안녕하십니까. 수정쌤입니다. 자, 오늘은 수리논술 포기하지 마 3부. 수리논술 합격자는 어떤 학생들일까? 어떤 학생들이 수리논술 많이 합격해요? 라고 물으시는 부분들에 대한 대답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수리논술 포기하지 마 라는 이런 내용으로 연재를 하면서 많이 갈증이 조금 해소됐습니다. 왜냐하면 학부모님들하고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기분 나쁠까봐 말씀 전하지 못하는 진실들이 몇 가지 있거든요. 작년 저희 수학의 바다에서는 총 27명이 합격을 했고요. 논술을 학원에 와서 공부한 학생이 160명이었으니까 대략 17% 정도의 합격률이었고요. 이거는 보통 인서울의 수리논술 전형이 평균적으로 40대 1 정도의 경쟁률인 걸 고려하면 매우 높은 거예요. 제가 여기에 명단을 못 적은 학생도 있는데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고 개인정보니까 올리지 말아달라는 것도 있고 또 여기에 학생들에 대한 어떤 사연을 소개하고 싶은데 학생들이 좋아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냥 여기에 대해서는 별 말씀 안 드리고 27명 중에서는 합격한 대학으로 따지면은 2개 이상의 대학을 합격한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어떤 학생들이 논술에 많이 합격했을까? 이게 궁금하신 거잖아요. 합격 비결 같은 게 궁금하실 건데 제가 곰곰이 한 학생 하나하나의 스토리나 공부하는 과정을 생각해 보면 드릴 말씀이 참 많은데 그 학생의 개인 신상 정보니까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지는 못하겠고 이렇게 공부하면 잘 돼요 라고 하는 내용들 위주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릴 거고 합격한 학생 중에서는 고3이 13명이고요. 재수생 이상 3수까지 해서 14명이 합격을 했고 재수생 이상에는 거의 저희 학원에 재수 재원생들이 합격을 했고 논술만 딱 공부해서 합격한 학생도 2~3명 정도 됩니다. 자, 합격한 학생들은 이런 학생들이었거든요. 당연한 얘기가 좀 들어있긴 한데 수학을 좋아하는 학생의 합격률이 높았습니다. 합격한 학생 중에서는 수학을 좋아하는 학생이 단연 많았어요. 논술 문제를 이거 풀어봐 라고 던져주면 막 앉아서 1시간 이상씩 쓱싹쓱싹 푸는 애들, 이런 애들이 합격을 많이 했었고 또 논술도 처음에 학원에 상담을 하러 갈 때 엄마한테 끌려오는 그런 학생들보다도 내가 논술해야 되겠구나, 엄마 나 논술 시켜줘, 이렇게 말해서 온 학생들이 합격을 더 많이 했다. 너무 당연한 얘기 같죠? 또 구평에서 수능 체제를 충족한 학생이 실제로 그 수능 체제에 걸맞는 대학을 원서를 쓰고 구평에서는 수능 체제를 충족 못했어요? 예를 들면 현재 9월 평가원에서 세계합 8이에요. 세계합 6짜리 논술대학에 쓰면은 제 생각엔 거의 99% 최저를 못 맞춥니다. 근데 이런 학생들이 보통은 원서 쓸 때 최저 맞출 수 있어요, 어떤 과목 어떻게 올릴 수 있어요 라는 장밋빛 기대로 많이 쓰는데 이렇게 빡빡 우기는 학생들은 대부분 최저를 못 맞춰서 시험장에 가지도 못했고요. 9월 평가원에서 수능 최저를 충족하게 원서를 쓴 학생들이 실제로도 수능 최저를 충족했고 논술도 합격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았다라는 거고, 네 번째는 논술 답안을 작성할 때 보면 얘가 합격할까 하지 못할까 라는 느낌이 옵니다. 어떻게 작성을 하냐면요, 답안 작성을 하는데 제가 이렇게 연습장에 써서 논술 답안은 이렇게 써라 하는 저의 주문사항을 잘 따라주는 학생이 더 합격 확률이 높았던 것 같아요. 그런 학생들은 끝나는 시간까지, 시험이 끝나는 시간까지 정말 열심히 쓰고 답안지도 깨끗하게 쓰거든요. 글씨체 같은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논술 답안을 첨삭해보면 이 학생이 성실한 학생인지 또 절실하게 답안을 쓴 학생인지가 고스란히 느껴질 수 있고, 제가 채점관이라면 이런 학생을 합격시킬 것 같아 라는 아이들이 결국은 합격을 했더라고요. 그 다음에 5번도 중요한데, 첨삭을 해줄 때는요, 고집스러운 아이들은 제가 이렇게 앞으로 고쳐서 써 라고 해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학생들이 있고, 제가 말한 걸 잘 메모했다가 그런 표현 방식 같은 걸 잘 제가 주문한 대로 개선하는 애들이 있어요. 당연히 후자인 애가 합격을 훨씬 많이 하죠. 그런 아이들은 마음이 열려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렇게 해보는 게 어때? 라고 말하면 그대로 바꾸는 아이들이에요. 그런 아이들은 나중에 뭘 해도 정말 잘 할 것 같고,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수리논술 전형에 합격하면 정말 기뻐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수능을 11월 16일 날, 올해는 11월 16일 날 보잖아요. 그러면 수능 전에 연대 같은 데에 논술 시험을 보고 수능 직후에 나머지 모든 대학의 논술 시험을 보죠. 논술 시험을 보면 보통 12월 15일쯤에 최초 합격자 발표를 해요. 그리고 이 사이에 12월 9일 날 수능 성적표 발표를 합니다. 작년에 날짜 기준이니까 올해는 좀 달라질 거예요. 그러면 수능 성적 발표를 하고 나서 이제 코가 석자로 빠져 있어요. 정시를 못 봤으니까. 그리고 12월 15일에 딱 발표를 하면 최초 합격을 할 수도 있고 또 합격 가능한 예비가 뜨면 진짜 날아갈 듯이 기뻐요. 정시 시험을 못 봤는데 전화위복이 된 거니까. 논술은 딱 전화위복이라는 말하고 정말 잘 어울리는 전형입니다. 그래서 논술에 합격한 학생들은 논술 시험을 보고 나서도 합격자 발표를 할 때까지 내가 합격했을까 합격 못했을까에 대한 감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합격자 발표를 해서 최초 합격을 하거나 유효한 합격 가능한 예비 번호가 뜨면 진짜 구렁텅이에 빠졌다가 다시 살아나온 기분이어서 진짜 좋아해요. 그래서 논술 전형은 합격의 쾌감이 일반 정시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정시는 원서 쓸 때 이미 합격할지 불합격할지 거의 느낌적인 느낌은 정해지는 시험이거든요. 마지막으로 글씨를 못 쓰는 것과 합격과는 상관이 없어요. 제가 가르쳐서 합격한 애들 중에서는 귀화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이 글씨를 못 쓰는 학생이어도 수학 실력이 워낙 탁월하니까 합격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글씨를 못 쓰는 건 괜찮아요. 또박또박 남이 알아보게 쓰려고 노력하면 되겠고. 자, 오늘은 이런 학생들이 수리논술 합격해요 라는 말씀을 드려봤고요. 이후로도 계속 수리논술 포기하지 마 시리즈는 계속됩니다. 수정쌤이었습니다. 안녕.